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요즘 지망이유서하고 면접 관련해서 대학들이 많이 이제 좀 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 가지만, 네. 오늘은 이제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많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한참, 지망이유서 쓰고, 그리고 면접 대비를 할 시간이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지망이유서 자체를 뭐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재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뭐 면접도 잘 봐야 된다.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고, 뭐, 다 잘하면 다 그렇죠. 좋죠. 네. 그거는 다 잘하면 좋은데, 우선은 이재유 점수가 뭐, 일본어가 뭐 350점이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 라든지, 뭐, 거의 만점에 맞았다느니, 네.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가 그렇게 크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크게 좌우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일본어만 잘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런 예는 없거든요. 절대 그럴 리는 없고, 일본어는 기본이죠, 기본. 그 나라에 유학을 가서 써야 될 언어기 때문에, 일본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학교의 바람이고, 하다 보니까, 차원 높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다 네. 보니까, 뭐 점수가 350점 정도 맞으면 꽤 일본어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뭐, 암묵적인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일본어 몇 점, 그 다음에 종합과목 몇 점이 이 학교의 커트라인이다. 라고 일부 학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룰을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네. 커트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 학교가 발표를 안 하는데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자기네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그러냐면 대학교 자체가 발표를 하질 않아요. 몇 점이 커트라인이다라는 걸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는 데다가 그런 암묵적인 점수의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학교에 보면은 학교마다 이제 그 명문대라고 칭하는 네. 학교들이 최저 점수를 일본어 280이라고 정한 학교도 있고, 320이라고 정한 학교도 있고, 300점이라고 정한 학교도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점수를 넘으면 우선 원서는 받아주겠다는 얘기지, 그거에서 더 맞으면 뽑아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어 점수는 몇 점, 종합과목은 몇 점, 수학은 몇 점, 합해서 뭐 몇 점을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 본인들이 뭐 대학 관계자예요? 절대 일본에서는 그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발표하지 않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들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지망이유서 잘 써야 된다고. 근데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지망이유서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 시험을 보러 가서 학교에 가서 직접 쓰는 지망이유서는 한 장도 없습니다. 네. 한국에서 써요,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네. 지망이유서를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본어 전문가 찾아가면 아주 기똥차게 써줬겠죠. 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쵸. 저는 지망이유서로 학생을 판별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망이유서 동경대 들어가고 뭐 와세다 들어가고 게이오 들어가는데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써서 합격했다라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걸로 과연 합격을 했을까?
대학교 그 교수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학교 관계자가 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글 딱 보면 솔직히 일본어 이재유 점수 일본어가 이재유 일본어 점수가 350을 넘건 만점을 맞건 애들이 글을 잘 쓰냐? 솔직히 못 씁니다. 물론 열심히 한 학생 내지는 뭐 그렇게 하면 쓸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망이유서 자체를 학생이 써서 보낸다. 과연 일본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순수하게 오 이거 스바라시 해가지고 잘 썼네 라고 과연 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할 때 저도 뭐 21년의 경력이 있으니까 저도 학생 뭐 동경대도 가고 와세다도 가고 게이오도 가고 뭐 다 갔습니다. 뭐 높은 대학도 많이 가고 낮은 대학도 많이 가고 학생마다 다 레벨이 있으니까요. 다 가는데 그 학생들이 지망이유서 썼을 때 가지고 옵니다. 저한테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보죠. 어눌합니다. 어눌하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너무 많은 손을 대면은 이거는 너무 그렇죠. 너무 전문가 네, 티가 네,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학생이 썼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네. 부분이 있지 절대 지망이유서 하나 가지고서 뭐 대학교가 좌지우지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일본어 점수가 아주 높으면은 뭐 만사형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세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질적으로 면접입니다. 면접.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전하고 조금 달리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면접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고 오면은 어떠한 질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네. 조사를 해서 네. 모아서 그래서 각 대학별 그 다음에 과별 네. 면접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추려가지고 네.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학교들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다 보면 뭐 비슷한 내용도 많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면접 내용에 대해서 요거는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거를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면접 대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바뀌나요? 실질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딱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건지. 그리고 파생된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단답형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파생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나는 어느 대학을 합격했는데 합격 후기, 면접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면접에서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지망이유서를 써서 합격했다. 그건 본인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의 결과물을 가지고 남들한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한다.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거는 표본이 많아야 돼요. 표본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많아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중간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거지. 자기 개인이 합격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너무 표본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 면접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마다 교수들도 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의도해서
생각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수들도 다르고요. 네. 젊은 교수가 들어왔을 때도 있고 나이 든 교수가 들어왔을 때도 있고 여자 교수님, 남자 교수님이 들어올 때가 다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 달라요. 그리고 태도도 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복장도 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거지 절대 뭘 했으니까 합격을 했다라든지 그거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대학에 뭐 좋은 대학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어로 합격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동경대 합격했다. 동경대 합격 후기. 동경대 합격하는데 일본어가 몇 % 차지하나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영어 점수. 그 외과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게 합격 포인트가 되지. 일본어는 기본이라고 봐야 되죠. 기본. 우리가 일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 이제 사립대에서 게이오, 조치, 와세다 이런 대학들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일본어 지망유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일본어 면접을 이렇게 준비했다. 그게 왜 그것만 요건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외의 요건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영어 들어갑니다. 토플 들어가죠. 그죠? 토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수학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세다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논술 시험 봐야 돼요. 소논문 시험 봐야 돼요. 그럼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문제 파악 능력. 이거는 뭐 사지선다형의 일본어 시험이 아니라 진짜 국어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와세다 그 입학 소논문 시험을 제가 가르쳐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질문이 내용을 읽고 이거를 축약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필자는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몇 개가 나옵니다. 요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이거는 이재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일본 대학에 대해서 뭐 본인이 들어갔으니까 와세다 게이오 별거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다른 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토플이 몇 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나는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고 수학 능력이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과 같으면 물리화학 점수가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된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기본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과목을 잘 봐야지 명문대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지 절대 일본어를 가지고 명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일반화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일본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은 물론 뭐 머리가 좋아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 학습에 좀 질려서 다 뭐 수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질리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 부분만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1등급으로 보고 일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간혹가다 1, 2, 3등급이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한국 학교 학습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조금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중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요즘 일본의 대학들이 이제 높은 학교들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수적인 부분이 솔직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어는 웬만큼 하면 한국인은 점수 올릴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10명 중에 1명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9명은
올릴 자신이 있어요. 이제 기간만 주어지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간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짧게는 6개월만 해도 명문대 간 애가 있고 3년 내리 공부해서 명문대 못 간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망 이유서가 그렇게 크게 합격의 요소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 제대로 배우세요. 면접 제대로 배우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 건 요즘에 이제 매체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일본에 사는 현지에 있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본어를 네. 이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 학생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면접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쓰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쓰는 그렇죠. 그죠? 뭐 지읒나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도 쓰고 그다음에 뭐 비속어도 쓰고. 그럼요. 네. 엄청난 비속어를 쓰고 반말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알아들어주네? 나 되게 잘하네? 으쓱들만 하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일본하고 소통을 할 때 일본 애가 막 일본어로 막 짓거려요.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를 해. 그럼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해요. 옆에서 보면은 이야 이 지금 일본 진짜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되게 가당치도 않고요. 웃기기고 한참 웃깁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일본에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서 학생으로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취직하려고도 가잖아요. 가서 사장한테 반말로 얘기할 건가요? 그런 비속어들을 배우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해요. 왜? 제가 생각하기에 존댓말과 경어, 겸양어 이런 거를 갖다가 배우고 난 다음에 반말 배우기 쉽습니다. 근데 반말 배우고 존경어, 겸양어 이런 거 못 배워요. 머릿속에 반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 그 학생들하고 뭐 끊어라 이거 아니고 웬만하면 언어를 배운 걸 학원에서 쓴 용어를 최대한 상대방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맞받아 쳐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아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플러스가 되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요즘 고등학생들이 쓰는 용어들면요. 무슨 용어를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비속어 난무하거든요. 일본도 똑같아요. 그 비속어 난무하는 걸 갖다가, 만약에 그게 입에 버릇이 되면은 면접 볼 때 그게 안 튀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국에는 입시에 성공을 하려면 뭐 일본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외에 또 뭐 지망 이유서뿐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뭐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걸 잘 갖추어졌을 때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요. 시험은 점수는 내는 거니까 네. 그거는 어차피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지망 이유서에 너무 잘 써서 지망 이유서는 잘 썼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지망 이유서부터 먼저 훑어볼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잘 썼는데 면접해봤더니 애가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누가 그렇죠. 써줬구나.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 잘 생각해서 언어를 아주 순화된 언어로 연습을 잘 하고 존경어, 겸양어 이런 거 잘 쓰면 상대방이 봤을 때 여기까지 쓸 수 있어? 하고 놀래킬 정도의 일본어를 공부하라는 얘기지. 그냥 단순하게 데스마스 쓰고 아니면은 일본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그런 비속어 섞어가면서 했다간 그냥 잘려요.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